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19회 내곡동 가까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뭘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박근혜와 상대당은 BBK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걷어들이지 않았다. 경쟁자 박근혜, 정동영 후보 연설원 박영선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자.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만만한 상대가 후보로 뽑힐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 땅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동의서만 갖다 주면 됩니다. 지금 피한다고 검찰이 계속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 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2의 김대업이다. 정치 공작이다. 아무리 외쳐봤자 서류 한 장만 나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모론만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대쪽 같은 깨끗한 후보를 내고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슨 수로 막습니까? 나 거짓말 잘한다. 이번 거짓말은 내가 승리했다. 김유찬이라는 사람한테 위증교사를 했다는 사람이 내뱉은 말입니다. 동지 여러분, 거짓이 승리하는 것이 한나라당입니까? 거짓으로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싸우냐고 하십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명박 후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싸운 것은 우리의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항상 싸워왔습니다. 구태 정치와 싸웠고 한나라당이 쓰고 있는 부패와 오명 이것과 싸웠습니다. 나라의 기본을 흔드는 세력과 싸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명박 사장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해 여름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뭔가 사회적 문제거리가 없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BBK가 부도가 나고 주가 조작 사건으로 피해가 나서 소액 투자자 5,200명이나 큰 손실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BBK 회사에 관한 자료를 우리나라 금융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는 금융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에서는 자료 요구에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런 자료 요구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료 요구는 금감원에 했는데 전화는 서울시에서 오고 뭔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의혹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문제를 좀 더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BBK 사무실에서 만났던 김경준 씨와 이명박 측이 소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명박 후보 측에서 제가 취재하고 보도했던 화면, 즉 삼성생명 빌딩 BBK 사무실에서 김경준 씨와 이명박 사장이 함께 있는 화면을 증거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재판 제도가 조금 다르죠. 이명박 측에서 바로 제가 취재한 화면을 증거 배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서 취재 화면까지 증거 배제 신청을 했을까? 2007년 12월 7일. 우리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데 쓰였으면 합니다. 물론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때는 이명박이 BBK 주가 조작 의혹 중심에 섰을 때였다. 자신에게 덧칠된 나쁜 부자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카드 중 재산 헌납은 결정판이라 하겠다. 이명박의 전 재산은 이러했다. 대부분은 대지와 건물입니다. 서초동 영포 빌딩과 대명주 빌딩, 양주동 영일 빌딩입니다. 이 세 개의 빌딩을 합친 가격은 총 278억이 넘습니다. 그러자 당시 라이벌이었던 정동영 후보 측은 그 건물 3개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요?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이거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명박 후보 본인이 소유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다스의 지분 평가액 그거는 왜 뺍니까? 차명 재산도 총 재산에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2년 조금 못된 2009년 7월 6일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그 새 건물을 청계재단에 내놓았다. 빌딩 3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95억 원. 총 기부액은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연간채무 64억 3천여만 원을 뺀 331억 4,200만 원이었다. 이명박은 재단법인 청계 설립자 이명박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발표한다. 제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물질로서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진실한 소망입니다. 소망. 공식적으로 이명박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방금 했던 말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내인 아들 시영 씨는 현재 다스에서 임원이다. 이를 두고 기자들끼리는 비웃는다. 아니, 이시영이가 다스 임원이 됐다고? 네, 선배. 그러니까 그 히딩크 곁에 가서 그 슬리퍼에 반바지 가서 사진 찍은 걔 말이야? 네, 이명박 아들. 걔 이력 알아? 암만 MB 아들이라도 그렇지. 이제 30대인데 벌써 임원이라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98년에 입학했고 1년 만에 중퇴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아마 거기서도 졸업 못했을걸요? 그러면 최종 학력은 고졸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지? 네, 그런데 귀국해서 셋째 매형이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는데 거기서도 그만뒀죠. 뭐 하여간 경력은 뭐 이거저거 다채로운데 뭐 하나 이렇게 딱 내세울 만한 스펙은 아니네, 그지? 그리고 다스에 들어가고는 임원이 됐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MB가 다스랑 자기는 무관하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랬죠. 그지? 근데 MB 형이 회장이고 MB 처남이 대주주인 회사죠? 아니, 형과 처남이 동업한다? 자기랑 무관하게? 이게 가난긴 한 얘기야, 이게? 특이한 셈이죠. 근데 MB가 다스랑 무관하다고. 규명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다스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받는 그 세광공업이란 회사가 있는데 이명박이 한 대학에 낸 후원금 5천만 원을 대신 내준 정황이 확인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랑 무관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명박 이름의 후원금을 대줬다고? 네. 그런데 이번엔 이시영이 다스에 들어갔고 임원까지 됐으니 이건 뭐 MB가 자기 회사라고 인증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여서 자기 아들을 다스에 입사시켰고 아울러 아들에게 다스를 물려주려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제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부정한 부정 의혹이 또 있다. 바로 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이다. 이명박 측의 주장대로라면 사건은 이러하다. 이명박을 가상 청문회 자리에 앉힌다.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픽션이다. 이명박 씨? 아마 현재 의원이니까 현 의원, 기왕이면 전 대통령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목구멍에서 나옵니까? 아들 이시영이 2011년 5월에 내곡동을 삽니다. 맞죠? 청와대가 함께 쓴 겁니다. 우리 아들 혼자 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총 9필지. 근데 이시영의 몫은 54%, 청와대는 46%였지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할 돈의 이시영 몫은 23억, 청와대는 30억.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시영은 11억 2천만 원으로 썼고 청와대는 43억 조금 못되게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와대가 13억 더 부담한 돈, 그거 국고지요. 나라 돈입니다. 혈세고요. 계산셈법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르긴요. 다 드러난 사실을 이렇게 발뺌하깁니까? 그리고 그나마 디스카운트된 돈이라지만 이시영 씨가 무슨 수로 11억 넘는 돈을 구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6억은 농협에서, 나머지 돈은 자기 큰아버지한테. 이시영 씨는 2007년에 약 3천만 원의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죠. 그 돈 이명박 씨 돈 맞지 않습니까? 즉 부동산 실명제 위반 행위를 하신 거 맞죠? 누군가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남을 속이느냐? 그러나 난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